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내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해 이혼한 6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팔자에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것도 가족밖에 모르던 아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다는 건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순진한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내는 마치 모에 홀린 사람처럼 매일 같은 말로 저를 들볶더군요. 사람이 어찌나 포악하게 변했는지 자식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그래서 결국 이혼서리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던 이혼을 하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아내가 다 죽어가는 꼴로 다시 제 앞에 나타났네요. 그러더니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애원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땐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나 이제 마음 잡고 남은 인생은 당신이랑 애들 위해서만 열심히 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뭐? 도대체 낯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딴 소리를 짓거려. 그놈 때문에 사는 게 그렇게 즐겁다더니 이제는 그놈 때문에 죽겠어. 깨끗하게 갈라선 마당에 어딜 다시 기어들어오려고. 씨알도 안 먹힐 소리 집어치우고 썩 꺼져. 제가 40년을 살머치고 살았던 아내를 모르는 척한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사건들을 소상히 털어놓고 위로와 조언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와 교편을 잡다 중매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큰 통파 없이 아들, 딸 하나씩 낳아 건사하다 보니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었네요. 몇 년 전에는 손주도 하나 보게 됐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내와 저는 크게 다툰 적도 사이가 틀어진 적도 없었어요. 물론 사소한 말다툼은 몇 번 했겠지만 지나고 보면 기억도 못할 만큼 미미한 것들이었네요. 남들은 중년에 권태기도 온다던데 저희는 절절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크게 지겨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심심하다 할 수 있는 세월이지만 그래도 저는 평생 허튼 짓 한 번 안 하고 가정에 충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그럴 거라 생각하며 부부만의 평화로운 노년을 꿈꿔더랬어요. 한데 막상 퇴직하고 나자 아내 행동이 이상하더군요. 평소에는 좀 나다라고 노래를 불러도 집에만 처박혀 있던 집순이 아내가 갑자기 외출이 잦아진 겁니다. 게다가 점점 화장도 짙어지고 옷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아내를 보며 이렇게 물었네요. 평생 뭘 살 줄도 모르던 사람이 요즘은 뭔 바람이 불어서 나갔다만 놈의 쇼핑백을 들고 들어와? 오늘은 화장도 진하게 했네. 나이 먹어 후줄근하니 그것보다 취한 게 없습디다. 어디 한번 나가려고 하면 뭐 제대로 입고 갈 것도 없고. 그래서 세일하길래 몇 개 샀어요. 왜요? 돈 아까워요? 돈 아깝긴 이 사람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 그래, 이제 다 큰 자식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도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아. 우리 이제 그래도 될 나이야. 퇴직하고 물러나 앉은 사람의 인심은? 뭐 마음대로 쓸 게 있어야 쓰지. 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답디까? 아, 용금 나오잖아. 한창 애들 키울 때는 교사월급 학복이라 그렇게 미안하더니. 그래도 나이 먹으니 그 연금이 있어 든든하네. 그거면 두 노인네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행 한번 갑시다. 당신 그리스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여행은 무슨. 일 안 한다고 방구들만 치고 있지 말고 마트라도 한번 나가봐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런 소리라요. 아껴가며 잘 관리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한량같이 살 돈이 어디 있어. 손자들 크면 용돈 줘야지. 아직 시집안간 막내. 혹시 누가 아프기라도 해봐요.
큰 돈 들어갈지 모르는 일이 천진데 아우 답답한 소리는. 막내는 야무지니 저 시집 갈 돈은 벌어놨겠지. 우리라고 언제까지 자식들 뒤지다꺼리만 해? 이제 당신이랑 나랑 알콩달콩 노도 좀 보내야지. 알콩달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젊을 때나 잘할 것이지. 이제 다 늙어 태물대니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나 보지?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등바등 사느라 지친 사람한테 이제 치대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전에는 나 퇴직하면 여기저기 놀러나 다니자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뾰족하게 굴어?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일은 무슨 일, 사는 게 피곤하니까 그렇지. 나야말로 이제야 남편 자식 수발 좀 졸업하고 싶으니까 심심하면 놀러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좀 도와요. 저는 둘이 노후를 즐기고 싶어 한 말인데 아내는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더군요. 그래서 뻘쭘해진 저는 더 이상 말을 건네지 못하고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루 이틀 심기가 불편한 거라 여겼네요. 하지만 그 후로도 아내는 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를 내고 어떤 때는 귀찮다는 듯 아예 대꾸도 하지 않기 일쑤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기함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네요. 외출하고 돌아오다 동네 공원에서 아내가 어떤 사내와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들어오다 아내가 좋아하는 족발을 포장해오던 참이었거든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눈을 감았다 떠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내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건 저와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게다가 멀어서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남자를 향해 교태를 떨며 콧소리까지 내더라고요. 아휴, 동네에서 남 부끄럽게 왜 이래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렇게 어두운데 거긴 누가 본다 그래. 가만히 좀 있어봐.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두 인간을 작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면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요. 그러느라 마름침만 삼키는 사이 아내가 남자와 헤어져 태연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맘때 늘 저만 보면 인상을 쓰던 아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다 늙은 여자랑 얼토당토 않는 짓을 벌이는지 면상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공원에서 등을 보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은 미처 보지 못했지요. 저는 그제야 아내가 왜 그렇게 쌀쌀맞고 냉담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엄한 남자와 놀아나느라 저를 찬밥 취급했다는 걸 알자 미친 듯이 분노가 치솟더군요. 그래서 득달같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막상 아내에게는 입도 달싹 못했답니다. 어쩐지 제가 본 사실을 털어놓으면 아내가 옳거니 하면서 도망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없는 여생은 상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며칠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 괴로워하기만 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여전히 저만 보면 똥 씹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 가정에 마음 붙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같이 사는 막내딸이 한 달 넘게 장기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됐을 때 일이 터졌네요.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서류 하나를 내밀면서 이런 말을 꺼낸 거죠. 나 오래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 없겠어요. 갈라섭시다 우리. 뭐? 이 사람이 자다가 봄창을 떴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뭔데? 저는 심장이 떨렸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모르쇠로 이간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직접 서류를 꺼내더니 제 앞에 펼쳐놓더군요.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자 저는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조정신 청소?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물어요?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만 갈라서자고. 다 늙어 이혼은 무슨. 우리처럼 순탄하게 산 부부가 어딨다고 이혼을 해.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나만 알 부부 하나도 없어. 순탄 좋아하시네.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애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어.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쥐어짜면서 애 둘 키우는 동안 당신이 살갑게 어깨 한번 주물러 준 적이 있어? 시들어 빠진 꽃 한 송이라도 갖다 준 적이 있어? 그저 집에 오면 방구들 만지고 누워서는 돈 벌어오는 유세던 거밖에 더 있어.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유세를 떨었다 그래. 당신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내가 설거지라도 한 번 더 도와주려고 하고 매년 가족끼리 휴가도 빠짐없이 갔었잖아. 남들은 뭘 얼마나 더 대단하게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 고작 설거지에 시골 바닥 홀만 민박에서 재운 것도 자랑이라고 짓거리지. 궁상 떨면서 끌고 다닌 것도 자랑이요. 남들은 별 달린 호텔에서 편하게 쉴 때 난 애들 챙기면서 눅눅한 민박집 이불 덮고 잤어. 결혼기념일이니 생일이니 한 번을 마음 편하게 누려본 적이 없다고.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월급을 안 갖다 주길 했어. 돈 많이 쓴다고 타박하길 했어. 매달 월급 받아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다 갖다 줬잖아. 누가 들으면 내가 놀고 먹으면서 처자식 굶긴 줄 알겠구만. 생일이면 빠짐없이 미역국 끓여주고 케이크 사다 주고 다 했잖아. 우리 형편에 그 정도면 되지. 왜 멀쩡하게 잘 살다 이제야 타박인데. 멀쩡하게 살긴. 지질이 궁상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 마음 같아서는 진즉에 나가버리고 싶었다고. 그럼 참는 김에 더 참어. 아직 막내 시집도 안 보냈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언제까지? 윤정이 시집 가길 기다리다 내가 먼저 죽겠어. 나 도저히 더는 못 기다려.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장담 못한다고. 그러니까 흉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도장 찍고 헤어져. 제발 좀 헤어지자고. 이 여자야. 이 나이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괜히 오만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정신 좀 차려. 아내는 생전 보인 적 없는 험악한 표정으로 길길이 날뛰며 이혼하자고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제가 아끼던 화분까지 집어던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지만 이혼은 끝까지 안 된다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날이 갈수록 흉포하고 아나무인인 사람으로 변해가더군요. 당연히 집안 살림은 내팽개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 덕에 저는 늙음하게 청소와 빨래, 먹거리를 해대느라 호랍이 아닌 호랍이 생활을 했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내가 금방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해 자식들한테는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외출해서 돌아오니 점심때가 되어 출출하더군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봐도 반찬이라고는 떨렁 김치뿐이었죠. 그때 아내가 늘 여름이면 만들어두던 콩물이 익숙한 병에 담겨있는 게 보였어요. 아내가 해주는 음식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콩물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싸돌아다니면서도 콩물은 만들어뒀다는 것에 감지덕지하며 얼른 한 그릇을 비웠네요. 한데 잠시 후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위 때문인 줄 알고 에어컨을 켰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점점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지다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어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억지로 정신을 차려보니 출장 갔던 막내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아빠, 정신이 들어요? 윤정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건 제가 물어볼 말이죠. 집에 들어갔다 아빠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일정이 빨리 끝나서 일주일 먼저 귀국했으니 망정이지. 그때 계속 혼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도대체 뭘 잘못 드신 거예요? 잘못 먹어. 내가? 아빠 땅콩 드셨다잖아요. 모르셨어요. 땅콩? 내가 땅콩을 먹었다고. 사실 저는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조심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밖에서 식사한 적도 없고 쓰러지기 전 먹은 거라고는 아내가 만들어둔 콩물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하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딸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너희 엄마는? 엄마는 연락이 됐어? 아, 제 전화 받고 지금 오시는 길이에요. 모임에 가셨다는 것 같던데. 곧 오실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물 좀 사올게요. 혼자 계실 수 있죠? 그러더니 딸아이가 밖으로 나가고 연희와 아내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자 분노가 차올라 그곳이 병원이라는 것도 잊은 채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당신 미쳤어.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그거 안 들어주니까 아예 날 죽이기라도 할 셈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임마다 급하게 온 사람한테. 모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또 그 놈탱이랑 부둥 껴안고 뒹구느라 바빴겠지. 너 딴 놈한테 정신 빠져서 이혼 노래를 부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뭐요? 그럼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 했단 말이야. 그래, 너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시침이 떼고 있었다. 근데 이제 하다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남편을 죽이려고 해. 네가 정말 제정신이냐? 제정신일 수가 있어. 얼굴만 봐도 치 떨리게 싫은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내가 멀쩡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게 알았으면 진즉 도장 찍을 것이지. 왜 고집은 피워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해? 내가 뭐라고 했어? 무슨 짓을 벌일지 나도 장담 못한다고 했잖아. 이 여자가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았구만. 완전 미쳤어. 그래, 나 돌았다. 그 남자는 너랑 달리 모든 게 완벽해. 그래서 죽어도 놓치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 알아서 내 인생에서 좀 없어져 달라고. 그래서 나 치워버리고 싶어서 그런 짓까지 했냐? 그래, 당신 콩물만 보면 환장하는 줄 알고 내가 거기다 땅콩 넣고 갈았다 왜. 솔직히 죽이려던 건 아니고 살짝 코 만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다음에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어. 나 예전 네 마누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갈라서. 나 같은 여자랑 무서워서 어떻게 계속 살려 그래? 당신도 진절이 나잖아. 안 그래? 황당하게 짝이 없는 아내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물을 사서 돌아온 막내딸이 이 말을 들어버린 모양이었어요. 딸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사색이 든 얼굴로 더듬거리며 물었네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땅콩까지 먹이면서 해코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나서. 먹이긴 누가 먹여? 그저 좋아하는 것만 보면 입에다 넣고 보는 식감 때문에 자기 손으로 털어넣은 거지. 내가 먹으라고 고사라도 지낸 줄 알아.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정말 우리 엄마 맞아? 너희가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는데 저 인간이 미련 떠는 바람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거야. 그래,
엄마 좋은 사람 생겼어. 너도 이제 성인이니 알아들을 때도 됐잖니? 인생 막바지에 어렵게 좋은 사람 만났는데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좀 이해해다오. 나 엄마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건 너희도 알지? 말도 안 돼.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그럼 아빠는 뭔데? 평생 우리 가족 위해서 한눈 한 번 안 팔고선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눈을 팔았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안다 그래? 뭐 앞뒤 꽉 막힌 인간이니 누가 좋다고 하는 여자도 없었겠지만 제발 정신 차려요. 엄마 손주도 봤어. 엄마 나이가 환갑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자식 눈치 남편 눈치를 봐야 돼? 나 이제라도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랜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 엄마,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어떻게 시집도 안 간 딸내미나 두고 이혼한다는 소리를 해요. 거기다 평생 한심한 남편을 죽일 뻔했으면서 큰 소리나 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아내와 딸은 한창 신랑 잃어버렸고 결국 딸은 눈물을 펑펑 쏟다 못해 경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그 인간은 그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꼼짝 안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윤정이도 알아버렸으니 그 집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도 의미 없어졌네요. 그래도 난 어미라고 애한테 상처 주지 않고 끝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다 망쳐버렸어. 난 나갈 테니 알아서 서류 마무리해서 법정에서 만납시다. 그러더니 말릴 틈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알고 보니 진즉에 짐을 싸서 옷장에 넣어두고 제가 항복하면 득달같이 달려나갈 채비를 해놨더라고요. 딸에게 그날의 사건을 전해들은 아들도 심각을 받고 달려와서 저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얘기 다 들었어요. 그냥 엄마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엄마가 이혼만 해주면 한 푼도 필요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하긴 바람나서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까지 달라고 하면 진짜 뻔뻔한 거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혼하고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 찾으시면 돼요. 싫다는 사람한테 뭐가 아쉬워서 매달려요. 이제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노후 보내면 되는데. 엄마는 뭐에 미쳐서 저러시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내가 부부 정이라는 걸 믿고 버텼는데 나도 이제 소름이 끼쳐서 더는 그런 여자랑 못 살겠다. 그런데 오기가 나서라도 이렇게 헤어지긴 억울하니 어쩌면 좋겠니? 괜히 그러다 몸까지 상해요. 저도 윤정이가 아직 결혼 전이라 그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못 볼 꼴 참으면서 속 끓이시는 것보다 나아요.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헤어지세요. 미안하다.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이런 꼴이나 보이고 내가 너희들 볼 낯이 없구나. 아버지가 왜요? 그동안 얼마나 충실한 가장이었는데. 그렇게 저는 아들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이혼 도장을 찍게 됐네요. 아내는 서류 접수를 마치자 신이 난 모양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배알이 뒤틀렸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을 만나기에 그 지경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서 헤어지는 척 돌아섰다. 저는 몰래 아내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아내는 저와 이혼 접수를 끝내자마자 내연남에게 달려가더군요. 한데 법원에서 멀지 않은 커피숍에서 아내가 만나는 남자를 보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0여 년 전 저와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동료 선생이었어요. 나이를 먹어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한때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네요. 저와 나이도 동갑이고 집도 가까워서 가족끼리 자주 만나 어울리곤 했거든요. 마침 아이들도 또래가 비슷해서 남산으로 한강으로 나들이도 함께 다니던 사이랍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아내의 내연남이었다니. 제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그러다 얼마 전에 다른 동료로부터 남자의 소문을 들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가 아내를 위해 족발을 포장해오던 날이었죠. 그때 만난 동료는 아내의 내연남과 함께 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술을 한잔하더니 갑자기 지난 얘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 일만 아니었으면 성만이 그 친구도 이렇게 같이 술 한잔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어떻게 된 인간이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하는지. 자네도 그 이후로는 안 보고 살았지? 당연하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어떻게 학부모랑 그럴 수가 있어. 그때 일 아니었어도 그 버릇 고치기 전에 폐가 망신했을 거야. 그래도 소문에 듣자 하니 학교 그만두고 학원을 열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다는 것 같아. 강남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그 학원에 다니는 것 같던데?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하나. 학부모랑 바람나서 학교도 잘리고 이혼까지 당했는데. 부러워 할 걸 부러워해 이 사람아. 그래도 돈 많은 건 부럽지. 우리 봐. 평생 양심껏 일해봐야 외제차 하나 굴리기도 어려운 형편 아닌가. 몇 년 전에도 우연히 봤다던데. 미스 코리아 뺨치는 여자를 데리고 다니더래. 아마 나이도 한참 어릴 거야. 그치? 뭐? 이 나이까지 아직도 그러고 산단 말이야? 미쳤구만 미쳤어.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아내의 내연남이었다니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헛웃음도 났습니다. 아내가 모든 게 완벽하다고 노래를 부르던 상대가 바로 그런 남봉꾼이었다니 제 입장에서는 으스울 수밖에요. 돈 자랑이나 하며 어린 여자나 끼고 다니던 남자가 무슨 바람이 불어 아내를 만나는지 모르겠더군요. 한데 그런 생각을 하자 법원에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알 수 없는 후련함이 느껴졌어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하루아침에 아내를 뺏겼을 때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게다가 내연남이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은 것 같으니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면상을 보고 나자 언젠가는 아내가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예상이 적중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라 약속이 있다고 나가던 딸이 갑자기 문자 메시지로 사진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열어보다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네요. 사진 속에서 아내가 머리를 헝그러뜨린 채 낯선 여자와 드자미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내연남도 보였죠. 제가 사진을 보며 어이없어하는 사이 딸아이가 전화해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보낸 사진 보셨어요? 엄마 봤냐고요?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 엄마가 왜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저러고 있냐? 몰라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저 오늘 고등학교 동창 만났는데 걔가 먼저 엄마 알아보고 저한테 말해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혼자 잘 살겠다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팽개치고 나가더니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그래도 가서 무슨 상황인지 알아는 봤어야지. 제가 왜요? 저 이제 엄마 없는 걸로 친다는 거 괜한 소리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은 구경꾼 중에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와서 데려갔어요. 근데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운 것 같더래요. 거기 엄마랑 싸우는 여자 보셨죠? 한참 어린 여자 같은데. 그 여자랑 엄마 만나는 남자가 바람을 폈나 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조강지처도 아니면서 저렇게 난리칠 일이에요? 너 정말 별짓 다 하고 다니는구만. 딸의 말에 저는 그만 실수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남자는 나이를 먹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친 모양이더군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아내와 내연남의 파국은 멀지 않아 보였네요.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들었어요. 평생을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도 묵묵히 참아온 설움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 아내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털어낸 저는 남은 삶을 알차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도 등록하고 문화센터에서 일본어도 배우기 시작했네요. 그 와중에 틈틈이 친구도 만나고 모임에도 나가며 즐겁게 생활했죠.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니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저축까지 해가며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런 평화를 깨트리는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네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어요. 이제 막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손주가 어찌나 재롱을 부리는지 정신없이 웃다 집을 나왔습니다. 한데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다 상대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여보, 나예요. 깜짝이야. 이번에는 사람 놀라게 해서 실려보낼 셈이야. 당신이 여기는 어쩐 일인데? 놀랐어요? 미안해요. 집 앞에 갔다가 윤정이랑 마주칠까봐 여기서 기다렸어요. 걔는 누굴 닮았는지 매정하기가 얼음장 같더라고요. 닮긴 누굴 닮았겠어. 어릴 적부터 성격이고 얼굴이고 당신 판박이라고 한 거 잊었어? 이혼하자고 우길 때 보니 40년 전이 무색하게 냉기가 뚝뚝 흐르던데 당신이 윤정이한테 그런 말할 염치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땐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나 이제 마음 잡고 남은 인생은 당신이랑 애들 위해서만 열심히 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뭐? 도대체 낯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딴 소리를 짓거려. 그놈 때문에 사는 게 그렇게 즐겁다더니 이젠 그놈 때문에 죽겠어. 깨끗하게 갈라선 마당에 어디에 다시 기어들어오려고. 시아이도 안 먹힐 소리 집어치우고 썩 꺼져. 그러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작년 이맘때 친구 만나러 강남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 인간이 먼저 날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재수씨 하면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이고 고급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생전 못 받아본 대접을 받으니 나도 혹하는 게 당연하죠. 나이는 먹었어도 여자는 여자잖아요. 뭐, 그래서 좋은 고기 먹고 좋은 차 타니 남편이고 자식이고 눈에 안 보이지? 여자라서 그랬다고? 세상 어떤 유부녀가 여자라고 다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리나? 너 같은 인간이랑 이렇게 떠드는 시간도 아까워. 네가 그랬지? 나만 네 인생에서 빠져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원대로 빠져줬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내가 잊어버렸었나 봐요. 그 일 때문에 가족이고 직장이고 다 잃고 후회하면서 살았다는 말에 속았어요. 원래부터 날 좋아했었는데 그땐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만났으니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하길래 깜빡 넘어간 거예요. 그런 말을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나도 알지. 그놈이 예전부터 대놓고 당신한테 배우 닮았다면서 실없는 소리를 곧잘 했다는 거. 그래도 그건 옛말이지. 소문에 듣자니 그놈은 어리고 늘씬한 여자들만 상대한다던데. 당신이 아무리 또래보다 젊어 보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제 보니 매일 밥만 먹기 지겨워서 죽도 먹고 누룽지도 먹고 싶었던 거지 뭐겠어? 그런 말에 속아서 땡전 한 푼 안 챙겨서 나가더니 그놈이 이제 별식이 지겨우니 다시 밥 먹고 싶다디. 그래요.
당신도 아는 걸 나만 몰랐네요. 제 버릇게 못 준다고. 그게 반년을 안 가더라고요. 당신이랑 이혼하자마자 딴 여자 기웃거리더니 몇 명을 더 만났나 몰라요. 그래도 그동안은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그런지 생활비도 주고 결혼도 하자고 오르더니 이번에 만난 새파랗게 어린 거한테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놈이 그 기집애 앞에서 당신 와이프를 파출부 취급했다고요. 그러더니 아예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내 짐을 분리수거장에 내놨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만난 지 1년도 안 된 여자한테 그 정도 했으면 그 인간 치곤 할 만큼 했네. 40년 산 남편이 이혼 안 해준다고 죽이려고 한 것보단 양반 아닌가? 그리고 당신이 왜 내 와이프야? 우리 갈라선 거 그새 잊었어. 여보, 너무 매정하게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그건 오해라고 했잖아요. 죽이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죽여요? 그냥 겁만 줘서 정 떨어지게 하려고 딱 하나를 넣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이럼 되겠어요? 시끄러워.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네가 인간이면 그런 짓까지 해놓고 여길 어떻게 얼굴을 들고 찾아와. 아내는 결국 울고불고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 제 마음이 동하지 않자 애처로운 얼굴로 매달리던 아내가 안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탓하며 원망의 말을 늘어놓더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라는 걸 하잖아. 당신은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라 그래. 막말로 당신이 나한테 넘치게 잘해줬어 봐. 내가 미쳤다고 한눈을 팔아.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무심한 당신 탓도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윤철이한테 찾아가서 빌붙기 전에 당신이 마음 돌려. 멀쩡한 아들 며느리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매달릴 줄 알아. 당신 그게 터진 입이라고 할 소리야. 혹시라도 윤철이한테 찾아갈 생각하지도 마. 걔도 윤종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당신이라면 치를 떤다고. 괜히 며느리랑 손주 앞에서 개망신 당하지 말고 주제 파악하고 어디 설거지 자리라도 알아보라고.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리가 없어. 윤정이는 몰라도 윤철이가 얼마나 효자인데. 네가 다 내고 애들한테 준 충격은 생각 안 해. 난 분명히 경고했으니 마음대로 해봐 어디. 무슨 꼴을 당하는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저는 더 이상 대거리할 기운도 없어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 여자가 진짜 아들네 집까지 찾아갈 줄은 몰랐네요. 다음날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지, 글쎄 어제 한밤중에 엄마가 여길 찾아왔더라고요. 남자한테 눈멀어 다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던지. 속상해서 진짜. 뭐라고? 정말 거길 찾아갔더란 말이냐? 이 여자가 미쳤나? 아들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어야지. 거기가 어디라고? 애엄마 보기 민망해서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들어오시게 해서 요기 좀 시켜드리자는 걸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와이프가 저 모르게 엄마한테 용돈을 좀 지어드린 모양이에요. 들어보니까 진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게 얌전히 아버지 연금마다 누구나 즐기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휴. 돈을 줬어. 괜한 짓 했다. 계속 찾아오면 어쩌려고. 에이, 설마요. 제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민망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친절이 독이 될 줄 며느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후에도 주제를 모르는 전처가 계속 찾아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며 은근슬쩍 둘러 앉으려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자 하늘된 며느리도 곧 마음이 돌아섰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참 후에 아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줬어요. 아버지, 엄마가 방을 하나 구해달라고 연락했어요. 들어보니까 변두리 어디 식당에서 허드렛일하면서 먹고 자는 것 같은데 잠자리가 비좁아 허리가 아프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에요. 참, 근데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말이냐? 못된 놈들이 잘 사는 세상이라고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늘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그 인간이요. 엄마랑 바람 피우고 무이제 풍비박산 낸 그 인간. 글쎄 지난달에 죽었대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뭐 사고라도 당했나? 아니요. 폐암인 거 알고 뭐 손 써보지도 못하고 한 달 만에 잘못됐다던데요. 아무리 폐암이 말기에 많이 발견된다고는 하지만 젊은 여자 끼고 노느라 아픈 것도 몰랐나 봐요. 우리 부장님 아들이 그 남자 학원에 다니거든요. 본처랑 자식들이 지 아버지 바람기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었다던데 예산받고 아주 좋아라 장사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원도 이제 아들이 이어받아서 할 건가 봐요. 너 엄마는 몇 달 살지도 못할 놈을 따라간다고 그 난리를 친 거였구만. 꼴 좋다 꼴 좋아. 결국 그렇게 세계의 불륜남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닥쳤던 개가 된 아내는 다 늙어서 생장 안 하던 돈벌이에 생고생하고 있답니다. 아들은 아직도 지 엄마에게 방을 얻어줄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 고민은 아들의 몫이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부부로서의 연은 끝났지만 자식들이 지 어미를 생각한다면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믿어왔던 아내에게 뒤통수 맞고 냉혹한 노년의 시련을 맛봐야 했어요. 하지만 든든한 자식들이 있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라고 왜 젊은 날 한두 번의 유혹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사소한 쾌락이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가정을 지켜왔네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니 자식들에게 그런 지난 세월을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전처는 한낱 부질없는 욕심의 노니머로 지복을 차버리고 스스로 고생길로 걸어 들어간 거죠. 부디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하신 분들도 살면서 불어오는 수많은 유혹에 자식 얼굴을 떠올리시고 올바르게 살아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